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모의평가 들어간다고 했죠.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기초 실력들, 기본 개념들 총 동원할 때가 왔습니다. 동원을 해서 그동안 이걸 이래서 배웠구나. 그동안 이렇게 하란 이유가 이거였구나. 느껴보시면서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어. 정말 이게 좋은 방법이었어.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모의고사와 그리고 수능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쵸? 제발 사용해라. 배우는 것 따로, 강의 듣는 것 따로, 너네 문제 푸는 것 따로, 시험 볼 때 따로. 제발 이렇게 좀 살지 말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많이 봤어요. 강의는 강의대로 이러고 앉아서 딱 팔짱 끼고 이러고 들어. 선생님 잘하나 보자. 이러고. 다리 떨면서 봐. 자,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문제 풀 때는 강의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막 풀고 있어. 공부할 때. 시험 보러 가잖아? 긴장돼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또 그날은 또 시험은 또 따로인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세 개가 모두 같이 가야 돼요. 강의,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들은 거, 그리고 혼자 공부한 거, 그리고 시험 보는 것까지 같이 다 일관성을 유지하신다면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모의평가 1회 첫째 마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에요. 자, 쓰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쓰기의 1번 문제니까 뭐가 나왔니? 역시 연상하기가 나와 있지. 그치? 자, 선생님이 연상하기 문제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 주제와 1대1 대응만 잘 시켜주면 된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연상하기 문제예요. 이 정도면. 그치? 굉장히 쉬운 거야. 쉽게 풀 수 있어. 자, 맨 위에 뭐가 나와 있니? 자, 바둑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바둑판 어떻게 할까요? 버립시다. 자, 버리시고. 그림 볼 필요 없다, 여기에서는. 자, 바둑판 버리시고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떠올린 내용. 즉, 바둑판에서 연상한 내용이 있잖아. 이걸 가지고 밑에 메모의 내용. 자, 대응을 시키라는 거죠. 얘네 둘을 1대1로 대응시키면 돼. 자, 떠올린 내용은 주로 바둑 둘 때, 바둑에 관련된 거고요. 메모의 내용은 뭐예요? 이게 뭐야? 친구한테, 이 주제가 공부의 방법이잖아. 친구에게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편지를 써준대. 즉, 이 바둑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공부의 방법을 서로 1대1로 대응을 시켜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볼까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요 부분이 되게 복잡했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이게 복잡하니까 복잡한 거 다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뭐 하자 그랬어? 어차피 우리가 답을 찾을 건 이 1번부터 5번 이 중에서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거 다 처음부터 읽지 말고 이 5개 가지고 여기서 찾아와라. 요거 1, 2, 3, 4, 5를 보면서 찾아와라 라고 했죠. 근데 이 문제는 좀 전략을 다르게 쓸 필요가 있어요. 뭐냐? 자, 봐봐. 지금 바둑에 관련된 내용이 몇 개가 나와 있니? 4개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리고 공부의 방법이 몇 개 나와 있니? 5개가 나와 있잖아. 1번부터 5번까지. 여기는 점이 4개가 나와 있고. 그럼 뭐가 더 단순하고 뭐가 더 간단한 거야? 얘가 더 간단하잖아. 자, 그럼 봐. 어떻게 풀면 좋겠어? 이런 형식의 문제는. 비슷한 형식이 나올 수 있다니까? 어떻게 풀면 좋겠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 자, 첫 번째 거 읽고 이거를 밑에 1번에서 5번 중에 찾아. 두 번째 거 읽고 1번에서 5번 중에 찾아. 세 번째 거 읽고 찾아. 네 번째 거 읽고 찾아. 그러다 보면 5개 중에서 남는 애 한 명 있지. 짝이 없는 애, 외로운 애. 걔가 답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 바둑을 들 때는 첫 번째 점에 뭐라고 돼 있니? 초반에가 나와 있잖아. 초반에 잘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밑에 선택지들 중에 이런 초반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나 봐봐. 처음에 초기에 이런 말 있는 거. 기억이죠? 그쵸? 기억 그대로 나오잖아. 공부할 때 초기에 바둑돌을 배치하는 것처럼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기억과 바로 연결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뭐예요? 두 번째 점, 한정된 수의 돌로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돼 있잖아. 한정된, 즉 적은 걸 가지고 많은 뭔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뭐예요? 한정된 거, 나에게 주어진 거. 이게 뭐니? 니은이잖아. 주어진 시간. 자, 나한테는 한정된 돌들이 있어요. 그쵸? 한정된 돌들을 막 주는 건 아니야, 나한테. 자, 그런데 이 한정된 돌들을 뭐에다 연결시킨 거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시간도 나에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주어져 있는 그 한정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어야겠지. 니은은 여기에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단 말이야. 자, 다음 세 번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한다. 자, 앞으로 예측이라는 거는 뭐야? 미리 추측해 본다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나 아니면 미리나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 걸 밑에서 찾아봐. 어디야? 리을이죠. 그쵸? 공부할 때는 뭐래? 미리 앞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을 봐봐. 이건 뭐야? 상황이 불리하다가도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끈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끈기야. 그럼 끈기와 관련된 거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찾을 수 있죠. 뭐야? 미음. 꾸준히 공부한다. 끈기와 꾸준히. 이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미음이 들어가. 그러면 하나 빠지는 있잖아. 뭐가 빠지니? 디귿이 나오겠죠. 그쵸? 디귿 확인만 해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그 원인을 차근차근 짚어가며 머릿속으로 되새겨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바둑과 관련된 내용에서 있었니?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원인이 뭐였는지 차근차근 막 되돌아가보고 이런 내용 없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찾을 수가 없어. 얘가 정답이야.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연상하기 문제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상한 내용이 단순할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서 시작해서 역으로 추적해가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은요, 자료와 관련된 문제잖아. 그치? 자, 자료 문제 첫 번째 뭐 고려해라? 주제를 고려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번 문제 주제가 먼저 뭔지 한번 봐봐. 뭐래? 장애인 고용의 실태와 개선 방안이야. 자, 자료 문제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 일단 주제 확인한다. 주제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지? 자료 또 본다? 아니지. 그치? 주제를 확인했으면 자료를 일단 건너뛰어서 어디로 바로? 선택지로 바로 내려가 보라 그랬잖아. 자, 장애인 고용의 실태와 개선 방안이란 주제를 확인을 하고 선택지로 내려가서 1, 2, 3, 4, 5번을 봐봐. 혹시 장애인 고용의 실태, 개선 방안 이런 것과 상관없는 내용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거 있니? 여긴 없네. 그치? 모두 다 상관이 있네요. 그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일단 있는지 여러분 제일 먼저 원래는 선택지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빠르게 훑어봤는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보냐?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자료를 보니까 가나다 3가지의 자료가 나와 있어. 선생님 3가지 자료 중에 뭘 먼저 보라 그랬어? 신문 기사를 먼저 보라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럼 신문 기사를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자, 봐봐.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지원자가 많기도 하거니와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부담금을 내고 말자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자, 봐봐. 뭐가 지적당한 거니? 뭐가 문제니? 인식이라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이 신문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인식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계속 마찬가지야. 실제로 기업 10곳 중 3곳가량이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그죠? 실태죠, 실태. 그치? 자, 그리고 부과된 의무를 돈으로 때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직도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자, 인식과 편견 다 같은 얘기죠. 그죠? 결국, 봐봐. 신문기사에서는 뭐가 제시된다 그랬니? 선생님이. 자, 신문기사에는 항상 여기 이 상황,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문제 상황은 뭐였어요? 첫 번째, 인식적인 그런 측면이었어. 인식과 편견.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잖아. 이것만 보고. 뭐야?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야 되겠지. 그치? 인식을 바꿔야겠지.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니? 지금 얘가 기억 자료였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신문기사 니은을 한번 보세요. 자,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A씨는 자, 지난해 7월 B통신사의 안마사 채용 소식을 듣고 기대감을 갖고 지원했으나 사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회사 방침 때문에 취업이 좌절되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이 시각장애인인 안마사 뭐야? 채용 소식을 듣고 갔는데 사내에서 즉
회사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없대, 이 사람이. 뽑아놓고. 그럼 밥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굶으란 얘기야? 자, A씨는 외부 식당 출입 때 동료들의 도움을 받거나 도시락을 싸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회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A씨는 점심 한 끼 정도는 굶으면 된다고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라며 씁쓸해했다는 거죠. 정말 씁쓸한 기사네요. 그쵸? 이건 뭐니 얘들아? 고용은 하긴 했는데 거의 다니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얘들아? 사내에서 식당을 할 수 없다. 식당을 갈 수 없다. 사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 다르다고 생각하고 함께 밥 먹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니?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 즉 여기에는 뭐가 부족해?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신문을 우리가 지금 봤어. 자, 어떤 상황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자, 그럼 위로 다시 갑시다. 통계 자료를 봐봐. 자, 통계 자료를 보니까 기억에 봐봐. 장애인 고용률 기관별 현황을 봅시다. 여길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자, 먼저 통계 자료의 기억. 전체 고용률이 1.73%래요. 그런데 의무 고용률은 2%라는 겁니다. 즉, 전체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의무적으로 2%를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이런 것들로 나눠봤을 때 공공기관만이 2%를 약간 넘어섰죠. 그렇죠? 2.05% 이고요. 나머지는 뭐야? 그 2%에 미달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지금 뭐야? 결국 장애인 고용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니은을 봐봐. 자,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재정 지출 비율이라고 돼 있어. 자, 이거는 뭐야? 선생님 뭐라 그랬니 항상? 나라들 비교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찾아보라 그랬지. 우리나라 보니까 몇 퍼센트? 꼴랑 0.006%. 지금 우리만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왔어. 나머지는 그래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밖에 첫 번째 자리 뭐 그나마 프랑스가 제일 낮은데 얘네도 0.08%잖아. 근데 우리는 둘째 자리까지 내려와도 안 되는 거야. 숫자가 안 나오는 거니까. 우리만 막 셋째 자리까지 내려갔다고. 그에 비해서 독일은 0.25%, 네덜란드 0.62, 그치? 오스트리아는 0.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때요? 재정 지출 비율이 우리가 제일 낮다는 얘기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치? 자, 고용률도 낮고 이런 고용과 관련된 정책 재정 지출이 이것조차 낮다는 거죠. 그죠? 자,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1번 봐봐. 밑에 선택지 1번. 자, 가의 기억과 자, 다의 기억을 활용해서 자, 봐봐. 가의 기억에서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2%를 2%보다 낮은 곳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쵸? 이만큼 고용률이 낮다라는 것을 가의 기억에서 봤고. 다의 기억에서는 또 뭘 알 수 있었지? 뭐? 인식,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10곳 중 3곳가량이 장애인을 전혀 아예 0이라는 거야. 0. 아예 고용하지 않고 아예 그냥 돈으로만 때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줄 수 있겠어? 실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뭐야? 이런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현실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다. 1번은 적절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 2번. 자, 나의 기억. 자, 나를 이제 봐야지. 자, 나를 보니까, 나의 기억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니? 자,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기억이구나. 나의 기억. 자,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천, 고용의 평등 추구 등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야? 일단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가 가져오게 되는 어떤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의 디귿을 보래. 장애인 고용 정책의 주된 정책 목표는 인적 자본의 질 향상을 통한 고용 능력 증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 인적 자본의 질 향상을 통한 고용 능력 증대가 뭔가요? 몰라도 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디귿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정책 목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뭐야, 이거는? 자, 나의 기억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천, 고용의 평등 추구, 이런 것들,
이 바로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된다라는 점에 어떤 의의를 제시해 준 거잖아. 그 다음에 나의 D급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본의 질 향상을 통한 고용 능력 증대. 이것도 뭐야? 이것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2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나의 니은과 라고 했는데, 얘들아. 자, 지금 이 나를 보면은 논문이잖아? 이건 사실 뭐랑 같은 거겠니? 우리가 선생님이 전에 원래 자료에는 주로 신문기사 있고, 통계 자료 있고, 뭐 있었지? 인터뷰 자료 있었잖아. 이 문제에서는요, 인터뷰 자료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논문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인터뷰는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전문가 인터뷰 아니면 일반인 인터뷰였는데, 이 논문은 어떤 성격을 지니겠니? 일반인이 논문을 쓰지는 않잖아. 그치? 자, 얘는 전문가의 인터뷰와, 비슷한, 맞먹는 그런 자격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은요, 뭘 할 수 있는 거야? 전문가 인터뷰가 뭐 하는 거였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똑같이 가보면 되는 거야. 자, 3번 보세요. 나의 니은과 다의 기역을 활용해서. 자, 나의 니은이 뭔데? 나의 니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뭔지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이래. 즉, 원래 2%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잖아. 2%에 미달되게 되면 그만큼을 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인데 이게 너무 높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지금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를 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안 좋다는 거잖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3번을 봐봐.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을 통한 기업 측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 장애인 고용 필요성은 물론 있어. 하지만 이거를 인상하는 건 좋은 방법일까요? 특히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에서는 이게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도 높은데 이거를 더 올린다?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뭐야? 정답. 3번이야. 3번이 답이 된다고. 됐죠? 자료를 잘못 활용을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의 기역과 가의 니은을 활용해서 자, 아까 우리가 봤던 통계 자료 2개예요. 뭐야? 둘 다 너무 낮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치? 자, 이걸 활용해서 장애인 고용 정책 관련 재정 지출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아마 여러분 이거 답이라고 한 애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선생님, 재정 지출 관련된 거는 니은이잖아요. 여기에 기역을 왜 껴놔요? 기역과 니은을 활용했는데 왜 니은 얘기만 해요? 그게 아니지,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에서 가 같은 경우에 얘들아, 기역은 가의 기역에서는 뭘 해주고 있었어? 문제 상황을 제시했잖아. 그죠? 뭐? 지금 너무 장애인이 고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상황을 제시를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니은에서는 뭐야? 니은이라고 쓸 뻔했어. 자, 니은에서는 뭐를 얘기해 주는 거야? 얘는. 자, 재정이 지출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낮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 자, 재정 지출 증대의 필요성 얘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도 이미 지출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용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늘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안 되고 있으니까 늘려야 된다는 거잖아. 단순히 남들이랑 비교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데? 에이, 우리 자존심이 있지. 늘려볼까? 얘만 가지고는 지출을 늘리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왜 비교해가지고 괜히. 비교만 가지고 딴 나라랑 우리가 그래도 저 나라 정도는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무리 지출이 적어도 잘 고용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안 되고 있으니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반드시 뭐야? 기역과 니은을 합쳐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결론이란 얘기야. 알겠어요? 이게 숨어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 그래서 혹시 4번이라고 했던 사람들 아마 다른 문제도 다 이런 식으로 풀어왔을 거야. 나 자료만 나오면 틀린다. 항상 이런 식으로 틀린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5번 보자. 자, 나의 기억과 다의 니은을 활용해서, 자, 나의 기억은 뭐였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게 뭐였니? 더불어 사는 사회였잖아. 그리고 다의 니은은 뭐였죠? 식사 같이 안 해. 이거였잖아. 같은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측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쵸? 자, 그래서 2번 문제, 자료 문제 여러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 자료 두 개, 하나 가지고 나오는 내용 같은데 이럴 때는요, 반드시 이게 정말 하나만 갖고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앞에 자료에서 얘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뭐니? 이거 개요 문제죠? 자, 개요 문제 여러분이 옛날에는 어렵게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지. 선생님이 3가지로 알려줬지. 그치? 자, 뭐야? 개요는 어떻게 푼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한다. 두 번째 뭐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서로 어울리는지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원인과 대책, 그치? 문제점과 해결책. 얘네들을 1대1로 대응시킨다. 요 3가지를 가지고 개요는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제를 확인해야겠어요. 첫 번째로 주제. 뭐야?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의 활성화.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제.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자, 주제. 주제는 뭐다? 바로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에,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에, 이상한데, 우전도? 자,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의 활성화. 자, 요게 지금 주제라는 걸 꼭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 길어. 개요가 좀 긴 편이야, 이 문제가. 자, 길면 길수록 다 봐야 할까? 아니지. 길면 길수록 어디만 본다? 이런데, 표시된 데만 보란 말이야. 자, 일단, 기억을 봐봐. 자, 기억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본다. 뭐가 있지? 밑에 1번 선택지가 있죠. 1번 선택지를 보니까 뭐가 문제래니? 기억과 디귿이 중복되는 게 문제래. 정말 중복되는지 볼래? 자, 시공간 제약 없는 독서가 가능하다는 거. 언제 어디서나 독서가 가능하다는 거. 진짜 맞네, 그치? 얘들아, 시공간 제약이 없다는 건 뭐야? 시간이 언제고 공간이 어디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얘기 정말 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복되니까 둘 중 하나를 삭제해야겠지. 거기 뭐라 그래? 수정 방안 둘 중 하나를 삭제한다. 됐다. 1번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을 볼까요? 그 다음으로 니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도서 정보 본문 검색을 통한 도서 선택의 폭 확대라고 돼 있어. 자, 이게 뭐래요? 2번에 보면 니은은 상위 항목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상위 항목이 뭔데? 얘의 상위 항목이 뭔지 봐봐. 학생 측, 그치? 학생 측이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르겠어. 그럼 상위 항목을 한 번 더 올라가 봐야 돼. 뭐야?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 전자도서관에 이로운 점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 항목에서 상관이 없니? 벗어나니?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전자도서관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 할 수 있잖아. 그치? 좋은 점 맞는데? 이로운 점 맞는데? 그러니까 얘는 상위 항목이랑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어디로 옮긴다고? 1-1로 옮긴다고? 학교 측으로 옮긴다고? 이거는 학교 측에서 누리는 이점이 아니죠. 그쵸? 보면 도서를 선택한다. 라는 거는 뭐예요? 도서 정보, 본문 검색을 해서 도서를 선택하는 거. 학교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학생이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2번에서는 건드린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잘못된 거지. 정답은 2번. 찾았어. 그래도 나머지도 해볼 거야. 자, 나머지 다음 거 볼까요? 리을이야. 자, 리을. 전자도서관의 문제점, 여기에 지금 리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을 봐야 돼? 3번을 봐봐. 리을은 하위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하위 항목에 비해서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 이거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이거 무관심하다? 문제점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넓다는 거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으면 재빨리 옆에 있는 수정 방안을 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답이 2개인 거 아닌가? 뭐 이러지 말고 바로 수정 방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전자도서관의 문제점이 아니라 뭘로 고치자는 거야?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의 문제점으로 고치자는 거지. 왜? 제목이 이거잖아. 주제가. 제목이 아니라. 주제가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의 활성화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써놓으면 뭐 같아? 전자도서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인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은 다 뭐야?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쓰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범위가 넓은 거였구나 알 수 있겠지? 그치? 3번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야? 미음을 봐야지. 자, 미음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다. 자, 4번에 있는데 얘들아 4번. 혹시 너희들 교재 정오표 다 확인하고 고쳐놨니? 미리 다 고쳐놨어야지. 그때그때 또 선생님이 말해줄 때만 기다리지 말고. 자, 교재 정오표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 수정되어 있는 거 나올 겁니다. 그쵸? 뭐라고 돼 있니, 거기? 자, 미음은 뭐? 2- 몇이라고 돼 있어? 1과의 관계를 이라고 돼 있잖아. 그거를 1과를 뭘로 고치라고 그랬니? 2-2와 요렇게 고쳐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혹시 정오표 확인 안 한 친구들은 답이 2개인 것 같았지, 그치? 자, 요렇게 고쳐놓읍시다. 자, 그럼 다시 요렇게 해놓고 보자. 자, 미음은 뭐야? 2-2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이게 뭐니, 얘들아? 선생님이 1대1로 대응시키라는 것 중에 하나지. 자, 문제점과 그리고 활성화 방안. 얘네들은 어때? 반드시 이 문제와 이 활성화 방안이 서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자, 얘가 뭐야? 자, 도서의 이점 홍보를 통한 독서 권장 강화. 얘를 뭐와 연결시켜서? 2-2니까 얘죠. 얘와 연결시켜 봤을 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내용 수정이 필요하잖아. 왜?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가 뭔데? 문제점이 무관심이라는 말이야. 그치? 학생, 학부모, 교사의 무관심이라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독서의 이로운 점을 홍보해가지고 독서를 권장한다라고 돼 있잖아. 독서는 뭐? 전자도서관이랑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무관심이랑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이거는 뭐야? 단순히 그냥. 독서가 이렇게 좋은 거니까 책을 읽으세요? 이런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그럼 어울리게 바꿔줘야 돼. 얘를 고려해서. 그럼 뭐라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무관심이 문제였으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심이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로 수정한다.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5번. 자, 비읍은 뭐다? 자, 이 비읍은 글의 주제를 벗어난 내용이다. 그런가요? 자, 주제가 뭐였죠?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을 활성화하자는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도 아니고 도서관이야. 거기에 장서를 확충하자. 장서라는 게 뭐예요?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죠. 책들을 지금 늘리자는 거야? 아니야. 전자도서관인데 무슨 책이 있어. 그런데다가 지금 활성화. 있긴 있는데 시스템은 다 있는데 애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그 이용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해야지. 그치? 이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책을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의 활성화 필요성을 재강조한다라고 수정해주면 주제에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들아 실제로 시험 볼 때 너희들 어때? 이 부분 시간 되게 많지? 첫 부분이라. 근데 여기에서 시간 쓰고 있으면 선생님 뭐라 그랬니? 쓰기는. 뒤에 가서 너네들 지문 하나, 2개 그냥 날라간다. 알았지? 그러니까 쓰기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개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마. 여기에서 체크된 부분들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기호가 붙어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선택지를 가지고 빨리빨리 확인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풀어주셔야 된다고 늘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알죠? 꼭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오늘의 명언 타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2 친구가 올려준 걸 선생님이 합쳤어요. 그래서 권순재라는 친구가 올려줬고요. 또 하나는 최윤영이라는 친구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순재와 우리 윤영이의 이야기를 둘 다 맞는 얘기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순재가 올려준 겁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도스토예프스키가 했던 그런 얘기죠. 자, 여기에 윤영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걷지 않는 자는 내일도 걷지 않는다. 이건 윤영이가 만든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은요. 선생님 반의 급훈입니다. 네, 지금 저희 학교의 저희 반의 급훈이 이거야. 이걸 붙여놨더니 우리 반 애들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돼? 그럼 내일 뛰지 뭐. 이러고서는 오늘 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말이죠. 순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순재가 올려준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니까 내일 더 힘들 테니까 오늘 걷고 내일도 걷고 매번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순재처럼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해한 애들, 우리 반 애들 같은 애들이 오늘 그냥 놀고 내일 뛰지 뭐 이러고 있다고. 자, 그래서 윤영이가 이런 말을 만든 것 같아. 오늘 걷지 않은 사람이 내일 과연 뛸 수 있을까? 뛰기만 못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일은 걷기라도 할까? 라는 얘기입니다. 찔리지. 그치? 너네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에이, 내일 더 2배로 열심히 하고 오늘 좀 쉬지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 아니라고? 아닌 사람 수강후기에 남겨. 칭찬해 줄게. 대부분은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하지만 오늘 미뤘던 사람이 내일 안 미룰 법이 없죠. 내일 뛰기는커녕 내일도 걷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윤영이가 자기처럼 의지박약인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다고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 하네요. 윤영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 써주면 자기 6월 모의평가 1등급 맞아오겠습니다. 라고 썼네, 윤영아. 선생님 기억할 것이다. 6월 모의평가 성적표 나오면 올려라. 증명을 해라. 알겠지? 내가 올려줬으니까, 써줬으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뭐지 이거? 고쳐쓰기 문제네? 그치? 자, 이 고쳐쓰기 문제는요, 뭐니? 역시 이것도 다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쵸? 하나씩 거기 나와 있는 기호가 붙어 있는 부분만 일단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봐봐. 결과라는 말이 나와 있지. 자, 그런데 1번을 봐봐. 기억을 보고 뭐 생각하지 말고 바로 1번으로 가. 자, 기억에 보니까 결과라는 말에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고친다? 동기로 고친대. 자, 고친다고 했으면 이걸 넣고 읽어봐. 말이 되나? 자, 인간의 행동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유발되게 마련이다. 이게 더 적절하지. 그치? 자, 무슨 얘기야? 인간의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결국 그러면 이 동기가 원인이 되고 행동이 결과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동기 자리에 결과가 나오면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돼야 되는데 결과 다음에 결과가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결과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뭔가 원인과 관련된 내용, 즉 이런 행동을 만들어낸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기라는 말로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1번 적절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니은을 봐봐.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 못지않게 이러저러한 규정과 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자, 얘들아, 문장 전체의 밑줄? 얘는 없어지거나 순서가,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봐봐. 문맥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자, 니은 2번을 봐봐. 고려했을 때 얘를 뭐 어떻게 하자고? 삭제하는 게 좋겠대. 자, 그럼 봐봐. 이 니은의 내용이 이 글 전체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지. 주제에서 벗어나는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삭제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디귿. 자, 디귿은 뭐예요? 자, 자발적이어야 한다 라고 돼 있어. 근데 3번을 보니까 뭘? 그래, 호응을 역시 또 문제를 삼고 있네. 자, 호응을 문제 삼는 그런 문제에서는요, 선택지에서는 선생님이 뭘 보라 그랬지? 일단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자, 이런 조건 중에 하나는 이라고 돼 있잖아. 주어가 조건 중 하나는 이야. 그러면 서술어가 뭐가 돼야겠어?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이거야. 이것이다. 즉, 자, 조건 조건 중 하나는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은 뒤에는 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뭐뭐뭐이다. 앞에 명사가 나오든가 아니면 의존명사를 써서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뭐야? 자발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 자, 조건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 것이다. 이게 와줘야지. 어때요? 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더 잘 맞겠지. 그치? 자, 그래서 3번도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자, 강제가 이루어진 행위는 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의 적절성을 감안해서 리을을 어떻게?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강제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잖아, 얘들아. 자, 강제가 이루어진 행위가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미음을 보면, 자, 미음에 뭐라고 돼 있니? 자, 물을 수 있다. 자, 근데 5번을 보니까 뭐래? 내용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을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니네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또? 자, 물을 수 있다가 내용상 적합하지 않네? 자, 물을 수 있다. 왜? 물을 수 없나?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너네들이 어딜 보냐? 이 앞에 내용을 봐. 자, 이 앞에 내용을 보면서, 그치. 이런 경우에는 물을 수 없는 거 맞지 않을까? 왜 이걸 보고 있니, 얘들아? 앞에 보면 안 되지, 지금. 이게 철학적인 문제인데, 얘들아. 이 철학적인 문제 니네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서 물을 수 있나 없나? 이걸 따져야 돼? 안 돼. 의미보다는 뭘 보는 게 낫다? 구조를 보라 그랬지. 물을 수 있다 뒤에 뭐가 나와 있어? 그러나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니? 그러나 뭐야? 물으면 안 될 것이다. 즉 물을 수 없다가 나와 있잖아. 자, 얘들아,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의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여기 물을 수 없다가 나왔으면 당연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앞에는 물을 수 있다가 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거를 5번에서처럼 수정해서 물을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자, 물을 수 없어. 하지만 또 물을 수 없어. 뭔 소리야,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면 안 되고 원래대로 있다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치? 자, 정답은 뭐? 5번이야. 얘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 됐죠? 자, 고쳐쓰기도 했고요. 자, 넘어가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는 뭐야?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죠. 자,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 그랬니? 일단 조건들을 어떻게 해라? 나눠봐라. 그래서 한 가지 조건만 골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우리 그 예시들, 그 보기들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3개가 있었어.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 자, 먼저 뭐가 있었니? 형식 조건에 비유의 방법을 쓰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설의 방법을 쓰라는 게 형식 조건이었습니다. 내용상의 조건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지? 반드시 뭐를 집어넣어라? 구체적인 체험을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러면 뭘 제일 먼저 1순위로 따져볼 거니? 대꾸가 나오면 대꾸를 따지는 게 제일 쉽지, 그치? 그 다음으로 쉬운 게 대조야. 근데 여긴 지금 대꾸도 없고 대조도 없어. 뭘 찾아야 돼? 비유를 찾아야 돼. 비유를 1순위로 삼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비유 찾으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거 찾아주면 되죠. 아니면 A는 B다. 은유를 찾아주면 된다고. 여기 봐봐. 1번. 부모님은 뭐야? 햇살이야. A는 B야. 은유. 비유 사용되고 있죠? 자, 1번은 일단 비유가 사용돼서 통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는 뭐지? 휴대폰은 뭐래? 나의 단짝이야. 사람 아닌데. 원래 짝은 친구잖아. 사람이잖아. 사람에다 비유하고 있잖아. 여기도 역시 비유 사용이 됐어요. 2번도 통과. 자, 그 다음에 3번. 자, 내 삶에서는 책이 뭐? 나침반. 자, 이것도 역시 비유죠. 그쵸? 책을 나침반에 비유하고 있어. 3번도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건 뭐야? 벗들. 내 친구들은 뭐다? 재산이다. 역시 이것도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3, 4, 이렇게 좀 촉이 안 좋은데? 이렇게 비유가 다 되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몇 개가 없어져야 되는데? 5번 보자. 자, 이거는 뭐야? 어디론가 떠남으로써 내 삶의 해답을 구할 때가 많았지.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쳐다봐도 지금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행을 다른 어떤 대상에 비유한 게 없지요. 그쵸? 그래서 5번은 안 되겠네. 비유의 조건에서 탈락했어. 자, 그래서 지금 비유 첫 번째 단계에서 1, 2, 3, 4 4개가 남았다. 자, 그럼 이 4개를 가지고 뭘 찾을까요? 역설을 찾아봅시다. 자, 다시 1번부터 보죠. 자, 역설.
역설이라는 건 뭐야?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는데 그 안에 어떤 제3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모순적인 표현을 찾아봐 일단. 제3의 의미까지 생각할 순 없어. 왜냐면 제3의 의미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한 지문을 날려먹게 되니까. 그냥 모순적인 표현만 찾아. 어떤 게 모순되겠니? 1번에서. 없지. 모순되는 의미 없지. 그치? 부모님이 언제나 따스하셔. 이게 모순이에요. 뭐 이런 거 있다 얘들아. 모순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작지만 큰. 이런 게 모순이잖아. 작은 건 작은 거고 큰 건 큰 건데 작은 게 어떻게 커? 모순되는 표현. 자, 1번은 일단 역설 없어서 없어졌고요. 자, 2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역설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3번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니? 여기도 없네. 그치? 여기에도 모순되는 표현이 없네. 3번은 역설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뭐예요, 이거는? 어디 역설이 있을까? 모순되는 표현. 이거지. 자, 여기에 모순되는 표현이 있어. 얘들아, 속삭임이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어? 그러면 속삭이면 어떻게 듣냐? 아예 소리가 없으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속삭이는 거잖아. 소리는 있다고. 근데 그걸 소리 없다고 했잖아. 소리 없는 아우성이나 소리 없는 속삭임이나 다 뭐야? 모순된 표현이 된다. 4번은 뭐예요, 얘는? 역설의 조건을 통과를 했죠. 자, 그럼 지금 2개 남았잖아. 답이 될 수 있는 거. 비유와 역설을 모두 통과한 거. 뭐? 2번하고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구체적인 체험이 있는가? 이거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구체적인 체험 어디 있어? 4번에. 여기 있잖아. 내가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힘들었을 때. 이게 구체적인 체험이 되는 거잖니. 그치? 자, 그래서 이 4번이 뭐야? 얘가 답이야.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지. 2번은 없는지 확인해볼까? 자, 앞에 있는 2번 봐봐. 여기에 구체적인 체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선생님 휴대폰이 없으면 이거 아니에요? 야, 없으면 체험을 한 게 아니라 가정을 한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체험이 나타나지 않아서 2번도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남은 거는 4번 하나라는 거지. 5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얘들아, 이거 한자어 의미 구분하는 그런 문제다. 그치? 자, 비슷한 한자어들을 놓고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라는 거야.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중간에 어떤 뭐 비문학 이런 데 끼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보면은요, 기역, 니은, 디귿에 우리가 세 가지 말을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택지를 대충 훑어보니까 주로 뭐 기준, 표준, 뭐 수준, 그지? 아니면 뭐 규준,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를 따져주자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첫 번째 점을 봐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은 실제 만 연령을 무엇으로 하여 1년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먼저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을 봐봐. 보면 뭐뭐가 있어요. 표준이라는 말이 있고, 그치? 기준이라는 말이 있고 수준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뭔가 뭐 계약자, 피보험자 뭐 이런 거 할 때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 어떤 나이를 표준으로 하여, 기준으로 하여, 수준으로 하여 1년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 뭐가 들어가겠니, 얘들아? 이거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체육 시간 선생님이 딱 한 명 시키지. 기준! 하면 걔가 기준! 이러고서 하나, 둘, 야! 막 이러면서 걔를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쫙 퍼지죠. 그쵸? 이거는 뭐야? 어느 하나가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얘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얘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억에는 기준이 들어가줘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자, 니은에 그러면 기준이 들어가는 게 지금 몇 번이 있니, 얘들아? 3번, 4번이 있잖아. 3, 4만 놓고서는 나머지를 해봐. 자, 그러면 니은에 보니까 3, 4가 각각 뭐라고 돼 있어요? 규준과 수준이 돼 있어. 자, 그러면 니은을 한번 읽어볼래? 자,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는 작업상에 뭘 따라야 된다. 자, 규준을 따라야 될까? 수준을 따라야 될까? 그 수준에 맞춰가야 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뒷말이 있잖아.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이는 안전을 위해서나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게 뭐야? 뭔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 안전 수칙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그런 지켜야 되는 걸 뭐라 그러지?
규칙이라 그러잖아. 규칙. 그래서 그 규칙과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로 규준.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그런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준이 들어가야 돼. 3번이 답이야. 디귿은 확인만 해. 자, 디귿 뭔데? 자, 여기 지금 3번 보니까 디귿에 뭐 들어가 있니? 표준 들어가 있죠? 자, 보자. 자, 자연과학이 높은 평가를 얻자 자연과학을 학문의 무엇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는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도출한 방법을 다른 분야에서도 널리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연과학을 표준으로 삼는다. 즉 어떤 일반적인 원리로 삼아서,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서 그거를 다른 곳에 적용할 때 우리는 표준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규준, 표준으로 각각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이거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개념이에요. 뭐지? 관용 표현이야. 자, 오늘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관용어 혹은 관용 표현 뭐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자, 얘네들의 의미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자,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만났을 때 이 결합의 의미는 A, B가 아니라 C라는 새로운 의미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걔는 귀가 얇아. 이런 말을 했어. 그랬을 때 귀가가 A고 얇다가 B라고 한다면 얘들아 귀가 얇다. 얘의 의미를 A, B로 놓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그 귀. 그게 정말 얇아.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귓볼이 얇아? 뭐 뒤에다 종이 놓으면 막 글씨 보이겠어. 뭐 이런 의미야? 아니야. 걔는 너무 남의 말에 휘둘리는 거야. 새로운 의미잖아. 정말 걔가 귀가 얇은지 두꺼운지 막 센치 재본 건 아니잖아. 그치? 새로운 의미 A 플러스 B의 의미가 C가 나올 때 우리가 이거를 관용어로 한다.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했어. 바로 이 개념이 여기에 또다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용 표현 중에는 구성 요소의 형태가 제약을 받는 것이 존재한다. 얘들아, 구성 요소의 형태가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형태가 제약을 받는다. 형태가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형태가 바뀔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뼈가 빠지다. 이걸 예로 들면요. 자,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빠지다는 빠지는 빠져, 빠졌습니다 등의 여러 가지 꼴로 쓰일 수 있다. 진짜 내가 뼈가 빠졌을 때. 정말로. 선생님이 여기 막 손가락 끝에 뼈가 정말 뚝 빠질 때, 우리 팔 빠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뼈가 이때 빠지다는 빠지는 빠져. 나 여기 팔이 빠져서 뼈가 빠져서 되게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뼈 빠지다가 매우 힘들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얘들아 이때는 A 플러스 B가 A, B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힘들다라는 C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주로 뼈 빠지게 혹은 뼈 빠지도록의 꼴로만 쓰인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구성 요소의 형태가 제약을 받는 관용 표현의 예를 찾자는 거잖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구성 요소의 형태가 제약을 받는 관용 표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게 뭐야? 이 뼈 빠지다가 실제로 이 뼈가 빠지는 게 아니라 힘들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어때? 아, 뼈 빠지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왔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왔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치? 아니면은 내가 정말 뼈가 빠지도록 노력했어. 그치? 자, 이런 형태로만 쓰이지. 앞에 나왔던 것처럼 뭐 빠지는 빠져,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젯밤에 이 강의 준비하느라 뼈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지. 나 뼈 빠지도록 준비했어. 뼈가 빠지게 선생님이 노력했어. 이런 형태로만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 형태가 변화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니? 형태가 제약을 받는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찾으래. 어떻게 찾을 거야, 너희들? 이거. 어떻게 찾았어? 틀렸지? 틀렸지? 자, 기본적으로 자, 형태의 변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보려면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그 단어를 얘들아 기본형으로 바꿔봐. 기본형으로 바꿔보라고. 자, 그럼 1번 봐봐. 저는 가슴에 품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슴에 품다를 넣어가지고 다시 짧은 문장을 지어보란 말이야. 나는 그를 가슴에 품었다.
내가 그를 가슴에 품은 지가 10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 유형이, 새로운 형태가 가능하잖아. 그치? 가슴에 품은 의 형태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1번은 그래서 뭐야? 제약받지 않아. 변화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이번 사업의 첫 삽을 뜨신 분이 바로 박 부장이에요. 자, 첫 삽을 뜨다. 처음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첫 삽을 뜨다라는 기본형으로 쓸 수 있죠. 그쵸? 그가 이 사업의 첫 삽을 떴다. 해도 된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3번. 영희는 코 묻은 돈을 모아. 자, 코 묻은 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니? 코 묻다. 그 돈에 코 묻다. 이렇게 쓸 수 있니, 얘들아? 아니야. 얘는 항상 코 묻은 돈이라는 형태로만 쓰이게 돼. 코 묻은 그 외에 다른 형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애들한테 돈을 막 뺏었어. 애기들한테. 돈을 뺏고서는 야, 이 돈에 코 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진짜로 코가 묻은 게 아니니까. 항상 이거는 뭐예요?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작은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 코 묻은 돈이라는 형태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야? 형태 변화가 불가능한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도 기본형으로 바꿔봐. 머리를 쥐어짜다. 자, 우리가 어제 그거 하느라 정말 머리를 쥐어짰다. 되잖아. 항상 쥐어짜도의 모양으로 쓰지는 않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손을 뻗치자. 자, 손을 뻗치자의 형태로만 항상 쓰입니까? 아니죠. 그는 이번에 그 사업에까지 손을 뻗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게 형태가 변하는 건지 안 변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이거를 기본형으로 바꿔보든가 아니면 문장의 맨 끝으로 보내보란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문제 우리가 쓰기 어휘어법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모의평가 지문 들어가게 됩니다. 2지문 할 거니까 미리 한번 풀어오도록 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